인턴 주제에 눈 마주치지 마. 실수 하나면 바로 아웃이야. 이서진 대리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디지털 웨이브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24살 정지은은 낡은 검정색 백팩을 어깨에 메고 단정하게 다린 흰색 셔츠 차림으로 중견 IT 기업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 9시 사무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예상과 달랐죠. 신입 인턴을 맞이하는 따뜻한 인사나 격려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시선들과 무관심한 표정들만이 그녀를 맞이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복도를 걸을 때도,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 앉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팀 분위기는 경쟁적이고 삭막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며 신입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특히 팀을 총괄하는 이서진 대리는 지은을 처음 본 순간부터 험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5살의 이서진은 능력보다는 아부와 정치질에 능한 전형적인 꼰대 직장인이었습니다. 권위적이고 약자에게는 더없이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였죠. 그는 지은을 자신의 책상 앞으로 불러 경고했습니다. 여기서는 내 말이 곧 법이야. 인턴 따위가 의견을 내거나 눈치 없이 굴면 바로 퇴출이다.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이런 분위기에서는 더욱 말을 아낄 수밖에 없었죠. 사실 지은에게는 그 누구도 모르는 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회사의 실질적인 2인자인 경영본부장 정광호가 그녀의 아버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아버지의 지위나 권력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과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오직 자신의 실력만으로 인정받고 싶었죠. 그래서 일부러 어머니 성을 사용해 지원했고 아버지도 딸의 의지를 존중해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해주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지은이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져 있었고 그 누구도 그녀가 본부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첫 업무가 배정되었습니다.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정리하는 일이었는데 복잡한 엑셀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지은은 긴장한 마음으로 업무에 착수했지만 워낙 복잡한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실수가 생겼습니다. 수식 입력 과정에서 셀 참조를 잘못한 것이었죠. 그 실수로 인해 전체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했고 이를 확인한 한상우 과장이 회의실에서 대놓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42살의 한상우는 출신 성분이나 스펙을 따지는 편견 덩어리였습니다. 뒷담화와 냉소에 능한 그는 지은을 향해 날카로운 말을 던졌죠. 요즘은 100으로 인턴도 들어오나 보지?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회의실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꾹 참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정확히 수정하겠습니다. 한상우는 더욱 비꼬는 어조로 응답했습니다. 확인이라니? 이런 수준이면 대체 면접에서 뭘 어필했는지 궁금하네. 진짜 신기해. 저 정도면 그냥 낙하산이지. 아니면 아예 취직을 못했던가. 그의 말에 주변 직원들이 또다시 킥킥거렸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팀 내에서의 그녀의 위치는 완전히 정해져 버렸죠. 복사기 앞에서 몇 시간씩 서서 자료를 복사하고 회의용 커피를 타고 각종 잡무를 처리하는 것이 지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서진 대리는 매일 아침 지은을 불러 온갖 지시사항을 쏟아냈습니다. 인턴이니까 시키는 일만 제대로 해. 괜한 생각은 하지 말고 말이야. 회의 중에는 말 시키기 전까지 입 다물고 있어. 실수 한 번 더 하면 정말 끝이야. 지은은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원래 인내심이 강한 성격이었고 무엇보다 아버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성취하고 싶다는 마음이 절실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주변의 시선과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 차가워졌습니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는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지은의 귓가를 찔렀습니다. 쟤 정말 어떻게 들어온 거야? 실력도 없어 보이는데. 요즘 인턴 채용 기준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 저런 애들 때문에 회사 이미지만 나빠져.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지은의 가슴은 답답해졌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열심히 일했죠.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와 업무를 익히고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팀 내에서의 지위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잡무와 허드렛 일들이 그녀의 책상 위에 쌓여만 갔죠. 동료들은 지은을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회식이 있어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가끔 업무상 필요한 대화를 나눌 때도 최소한의 말만 주고받을 뿐이었죠. 지은은 이런 상황이 괴롭지 않다고 자신에게 말했지만 밤늦게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러간 어느 날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프로젝트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은도 자료 정리 담당으로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긴장한 나머지 또 다른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48살의 박기호 부장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그는 지은의 실수를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박기호 부장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지더니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48살의 박기호는 회사에서도 유명한 급성질로 권위주의적이고 참을성이 부족한 인물이었죠. 이게 뭐야, 이게. 그의 굵은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지은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 핵심 그래프 하나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와의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실수는 치명적이었죠.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박기호 부장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죠. 지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확인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박기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지은의 얼굴에 물을 그대로 뿌렸습니다. 이게 회사야. 장난치는 데가 아니라. 차가운 물이 지은의 얼굴과 셔츠를 적셨습니다. 회의실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죠. 그 누구도 감히 말리거나 나서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물에 젖은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자존심이 세고 강한 성격의 그녀는 이런 상황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컵에 물 맞을 일하고 있네, 진짜. 박기호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서진 대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일단 자료부터 수정해서. 수정은 무슨. 이런 식으로 일하면 클라이언트한테 뭐라고 설명할 거야. 박기호는 지은을 향해 다시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서 제대로 된 자료 만들어 와.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물에 젖은 셔츠가 몸에 달라붙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화장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몇몇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장님한테 물까지 맞았네. 진짜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할 수가 있지? 인턴 수준이 저 정도면 좀 심각한데. 화장실에 도착한 지은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물에 젖어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얼룩진 셔츠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정도로 포기할 수는 없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해내겠다는 의지는 여전히 굳건했죠. 화장실에서 나온 지은은 바로 자리로 돌아가 자료 수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빠뜨린 그래프를 찾아 추가하고 전체적인 구성도 다시 점검했죠. 다른 직원들은 지은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동정하는 기색조차 없었죠. 오히려 역시 실력이 부족하다는 식의 표정들이었습니다. 한상우 과장이 이서진 대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애를 왜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부장님만 화나게 하고. 그게 말이에요. 정말 백이 없었다면 저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이서진도 고개를 저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이런 대화들이 지은의 귓가에 계속 들려왔지만 그녀는 모른 척하며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몇 시간 후 수정된 자료를 완성한 지은은 다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박기호 부장은 여전히 기분이 좋지 않은 표정이었죠. 이번엔 제대로 했겠지? 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기호는 자료를 훑어보더니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보인 유일한 반응이었죠. 그날 이후로 팀 내에서 지은을 대하는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아무도 그녀와 대화하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 업무 관련 소통도 최소한으로 줄였죠. 점심시간이면 혼자 구내식당 구석진 자리에서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여서 웃고 떠들며 식사하는 모습이 부러웠지만 끼어들 용기는 나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유미 주임이었죠. 30살의 김유미는 소심하지만 정의감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은이 당하는 일들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지만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야근을 하고 있는 지은에게 김유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은 씨, 많이 힘들죠? 갑작스러운 관심에 지은은 놀랐습니다. 그동안 그 누구도 자신에게 이런 따뜻한 말을 건넨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괜찮습니다. 별로 힘들지 않아요. 지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유미는 그녀의 진심을 알고 있었죠. 그날 회의 장면 다 봤어요. 너무했다고 생각해요. 김유미의 말에 지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편에 서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실수한 건 맞으니까요. 실수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김유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그날 회의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녹화해 두었던 것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죠. 하지만 아직 그 사실을 지은에게 말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지은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뿌리기 사건 이후로 팀 내에서의 그녀의 입지는 더욱 바닥으로 떨어졌죠. 이서진 대리는 매일 아침 지은에게 온갖 잡무를 떠넘겼습니다. 오늘 회의실 예약 다 확인해 놓고 복사기 토너도 교체해도 점심 도시락 주문하는 것도 내가 맡아서 해. 그리고 화장실 휴지 떨어진 거 보충해놔. 심지어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 사료 주문하는 거 좀 도와줄래? 인터넷 쇼핑몰에서. 지은은 이 모든 것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아버지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키기 위해 참았죠. 한상우 과장의 괴롭히기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비꼬는 말을 던졌죠. 오늘은 또 무슨 실수할 준비하고 있어? 인턴 치고는 오래 버티네. 보통은 벌써 도망갔을 텐데. 회의 시간에는 지은이 조금이라도 의견을 내려고 하면 즉시 차단했습니다. 인턴이 뭘 안다고 의견을 내려고 해? 시키는 일만 해. 경험도 없는 애가 괜한 소리 하지 마. 지은의 아이디어가 괜찮은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상우는 무조건 묵살시켰죠. 박기호 부장은 그 이후로 지은을 아예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지은이 보고를 올려도 받아보지 않았고 질문을 해도 대답해주지 않았죠.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다른 팀원들도 점점 더 노골적으로 지은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받지 않았고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도 마치 공기 취급했죠. 점심시간에는 더욱 혹독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혼자 앉아있는 지은을 보며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쟤 아직도 여기 있네. 보통은 벌써 그만뒀을 텐데. 자존심도 없나 봐. 저렇게 당하고도 버티고 있어. 정말 뻔뻔하다. 실력도 없으면서. 이런 말들이 지은의 귓가에 선명하게 들렸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받고 있었죠. 밤늦게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 정도로 포기할 수는 없어. 아빠한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내겠다고 다짐했잖아. 지은은 자신에게 계속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회사에서 분기별 회식이 있었는데 지은만 초대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서진 대리가 팀원들에게 회식 공지를 할 때 지은은 의도적으로 제외시켰죠. 오늘 저녁 6시에 강남역 근처 삼겹살집에서 회식이니까 모두 참석해 주세요. 지은은 자신이 빠진 것을 눈치챘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가봤자 더 괴로울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죠. 저녁 시간이 되자 팀원들은 모두 회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지은 혼자만 남게 되었죠. 그녀는 야근하는 척하며 업무를 정리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한편 회식장에서는 지은에 대한 험담이 계속되었습니다. 한상우 과장이 술에 취한 채로 말했죠. 그 인턴 정말 어떻게 들어온 건지 신기해. 실력은 없고 일은 못하고. 맞아요. 요즘은 백 없으면 절대 못 들어오는 곳인데. 이서진 대리도 맞장구 쳤습니다. 아버지 백 하나 제대로 쓴 거 아냐?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 박기호 부장은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애들 때문에 회사 분위기만 안 좋아져.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어. 이런 대화들이 오가는 동안 아무도 지은을 옹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유미 주임만이 불편한 표정으로 침묵을 지킬 뿐이었죠. 그날 밤 회식을 마치고 돌아온 팀원들은 지은이 아직도 사무실에 있는 것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야근하는 척은 잘하네.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저러나 봐. 지은은 이런 말들을 들었지만 아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간 지은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아버지 번호를 누르려다가 다시 내려놓았죠. 아니야. 이 정도로 포기할 수는 없어. 조금만 더 견뎌보자. 지은은 이를 악물고 견디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지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이서진 대리가 냉소적인 표정으로 그녀를 불렀죠. 어제 회식 못 온 게 아쉽네. 다음에는 꼭 와야겠어. 거짓말처럼 들리는 말이었지만 지은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서진이 비꼬는 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인턴이면 그냥 가만히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오래 버티고 있어? 그 말에는 빨리 그만두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서진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열심히? 지금까지 한 게 열심이라고? 한상우 과장도 끼어들었습니다. 정말 뻔뻔해. 자신이 얼마나 민폐인지 모르나 봐. 지은은 이런 말들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유미 주임은 마음이 아팠지만 여전히 나서지 못했죠.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고 지은의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져 가고 있었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직 아무도 모른 채로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면서 지은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무거운 마음을 달래며 사무실 문을 열어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평소보다 더 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은이 정리한 중요한 계약서 파일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을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자료가 없어진 것이었죠. 정지은, 당장 여기 와봐. 박기호 부장의 거친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은 급히 부장실로 향했습니다. 어제 정리한 대형물산 계약서 파일 어디 갔어? 네, 분명히 공유 폴더에 저장했는데요. 지은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컴퓨터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파일이 사라져 있었죠. 저장을 안 했나 봐. 아니면 실수로 삭제했거나. 한상우 과장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파일을 어떻게 관리한 거야? 박기호 부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은은 필사적으로 파일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저장했다고 확신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내일 미팅인데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만들어? 그 복잡한 계약 조건들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 사실 그 파일은 한상우 과장이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었습니다. 지은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무책임해.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는 거야. 이서진 대리도 가세했습니다. 지은은 그날 밤늦게까지 남아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했습니다. 원본 파일의 복잡한 내용들을 기억에 의존해 복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죠. 다행히 이메일에 남아있던 부분적인 자료들을 참고해서 어떻게든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지은에 대한 팀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저런 실수를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정말 답이 없네. 중요한 걸 그렇게 관리하다니. 복도에서 들리는 수군거림들이 지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던 김유미 주임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은이 그렇게 중요한 파일을 함부로 다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팀 회의에서 지은이 준비한 발표 자료에 오타가 여러 개 발견된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 번 검토했다고 확신하는 지은이었지만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명백한 실수들이 있었죠. 이게 뭐야? 맞춤법도 틀리고 숫자도 잘못되어 있고. 박기호 부장이 또다시 화를 냈습니다. 클라이언트 앞에서 이런 자료로 발표할 뻔했네. 정말 죄송합니다. 분명히 확인했는데. 지은의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도 한상우 과장이 몰래 파일을 수정한 것이었지만 누구도 모르는 일이었죠. 확인했다고? 이런 게 확인이야?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팀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지은의 평판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른 부서 직원들까지도 그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듣게 되었죠. 마케팅팀에 문제 인턴 있다면서? 맞아, 실수투성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저런 애가 들어왔지? 이런 소문들이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지은은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죠. 다른 부서 직원들의 시선까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거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대신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일에 몰두하려 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김유미 주임은 이런 지은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직접 나서서 도와줄 용기는 여전히 나지 않았죠. 지은은 여전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지은 씨가 그렇게 실수할 사람 같지 않은데. 김유미의 말에 지은은 잠시 놀랐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부족한 건 맞으니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김유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한상우 과장의 수상한 행동들을 몇 번 목격했던 것입니다. 지은이 자리에 없을 때 그녀의 컴퓨터에 접근하는 모습을 봤었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 조금만 더 견뎌봐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김유미의 격려에 지은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지은은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죠.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에도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 분명했죠. 그럼에도 지은은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유미의 격려가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기 때문이었죠. 한편 김유미는 그날 밤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지은을 도와주기 위해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녀는 휴대폰에 저장해둔 그날의 회의 녹화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기호 부장이 지은에게 물을 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언젠가는 이게 필요할 때가 올 거야. 김유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면서 지은에 대한 괴롭힘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그녀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분위기가 되었죠. 어느 날 오후 팀 전체가 참석하는 중요한 브레인스토밍 회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지은도 참석하게 되었죠.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이서진 대리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턴은 그냥 듣기만 하면 돼. 괜한 의견 내지 말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아이디어들이 오갔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은에게 쏠렸죠. 한상우 과장이 비꼬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인턴이 무슨 제안을 한다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을 생각해 봤는데 타겟 연령층을 세분화해서. 지은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박기호 부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됐어. 경험도 없는 애가 무슨 소리야. 하지만 요즘 트렌드를 보면. 트렌드? 인턴 주제에 트렌드를 논하네. 이서진 대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사실 지은의 아이디어는 상당히 참신하고 실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얘기하자. 한상우 과장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지은은 입을 다물고 조용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인턴 주제에 의견을 내려고 하네. 정말 눈치 없다. 자기가 뭔 줄 아나 봐. 실력도 없으면서 목소리만 크네. 이런 말들이 지은의 귓가를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죠. 그날 저녁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팀 회식이 있다는 공지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지은은 제외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회식이니까 모두 참석해 주세요. 이서진 대리가 공지하면서 일부러 지은을 보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자신이 빠진 것을 알았지만 이제는 놀라지도 않았죠.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사무실에는 다시 지은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야근하는 척하며 업무를 정리했지만 실제로는 할 일이 별로 없었죠. 한편 회식장에서는 지은에 대한 험담이 더욱 노골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술이 들어가자 모든 사람들의 입이 더욱 거칠어졌죠. 그 인턴 정말 언제까지 버틸 건지 궁금해. 한상우 과장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보통은 벌써 그만뒀을 텐데. 정말 뻔뻔해. 인턴이면 그냥 가만히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어. 박기호 부장은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백이 있나 봐.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 요즘 낙하산도 대놓고 오네. 한상우가 비꼬며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백 하나 제대로 쓴 거 아냐? 이런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김유미 주임만이 불편한 표정으로 술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직접적으로 반박할 용기는 내지 못했죠. 회식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팀원들은 지은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고 더욱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있네. 진짜 성실하긴 해. 성실한 게 아니라 갈 데가 없는 거 아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오는 말들은 더욱 독했습니다. 지은은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아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업무를 계속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간 지은은 처음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이 상황을 계속 견뎌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거울 앞에 선 지은은 지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의 의욕적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아빠한테 전화해 볼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야. 지은은 이를 악물고 버티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지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인턴 평가가 있다는 공지가 나온 것입니다. 성과가 부족한 인턴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서진 대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평가 잘 받아야겠네. 떨어지면 바로 나가야 하니까. 한상우 과장도 거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글쎄 어떨까? 박기호 부장은 아예 대놓고 말했습니다. 평가는 공정하게 할 거야. 실력대로. 지은은 이런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고려하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지은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편 김유미 주임은 이런 상황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 야근하고 있을 때 김유미가 다가왔습니다. 지은 씨, 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사실 저는 그날 회의 장면을 다 녹화했어요. 김유미의 말에 지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부장님이 지은 씨한테 물을 뿌린 장면 말이에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휴대폰으로 녹화해뒀거든요. 정말요? 네. 그리고 한상우 과장님이 지은 씨 컴퓨터에 몰래 접근하는 것도 몇 번 봤어요. 김유미의 폭로에 지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실수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김유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았죠. 인턴 평가일이 다가오면서 지은에 대한 압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서진 대리는 매일 아침 지은을 불러 냉소적인 말을 던졌죠. 평가 준비는 잘 되어가? 지금까지 실수한 것들 생각하면 결과가 뻔하긴 하지만 한상우 과장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꼬았습니다. 평가서 쓰는 거 진짜 고민이네. 좋게 써줄 만한 게 없어서 솔직히 말해서 계속 있을 필요가 있나 싶어. 팀의 도움도 안 되고 이런 말들 속에서도 지은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평가에 대비해 지금까지 자신이 작업한 모든 자료들을 정리했죠. 비록 주변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성과를 보여줄 만한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잡무였고 중요한 프로젝트에는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죠. 며칠 후 드디어 평가일이 도래했습니다. 지은은 긴장한 마음으로 평가실에 들어갔습니다. 평가위원은 박기호 부장, 한상우 과장, 이서진 대리였죠. 인사팀에서 한 명이 더 참석했지만 실질적인 평가는 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업무 성과에 대해 발표해 보세요. 박기호 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은 준비한 자료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맡은 업무들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클라이언트 데이터 정리, 회의 자료 준비, 각종 업무 지원. 하지만 말을 하면서도 그 내용들이 임팩트 있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한상우 과장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수가 많았죠? 계약서 파일 분실, 발표 자료 오타, 각종 업무 착오. 그건 지은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서진 대리가 막았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요. 평가는 예상했던 대로 혹독했습니다. 성실성은 인정하지만 업무 능력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실무진들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고요. 솔직히 팀에 기여한 바를 찾기 어렵네요. 박기호 부장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정지은 씨, 인턴 과정을 계속 이어갈 의지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진로를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은 사실상 그만두라는 의미였습니다. 지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물을 맞았던 날, 혼자 야근했던 밤들, 차가운 시선들, 외로운 점심시간들.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들어 똑바로 말했습니다. 계속하고 싶습니다. 정말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고려하면. 네, 저는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은의 단호한 대답에 평가위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셔야 해요. 박기호 부장이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만약 그때까지도 개선이 없다면 그땐 정말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가가 끝나고 나온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을 더 얻었지만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보장은 없었죠. 그날 저녁 김유미 주임이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평가 어떻게 됐어요?
한 달 더 기회를 주신대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김유미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오늘 한상우 과장님이 또 지은 씨 컴퓨터에 접근하는 걸 봤어요. 네. 분명히 뭔가 조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어요. 김유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지은 씨,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요? 제가 녹화한 영상도 있고 한상우 과장의 행동도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증거를 모아서 그때 갑자기 지은이 말을 끊었습니다. 김유미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지은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요? 김유미가 궁금해했지만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집에 돌아가서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가 온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혼자 해낼 수 있을지. 핸드폰을 들고 아버지 번호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더 있으니 그동안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죠. 다음 날부터 지은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주변의 시선과 태도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오히려 평가 이후로 더욱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 달 더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정말 끈질기네. 언제까지 버틸 건지. 이런 말들이 계속 들려왔지만 지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에 중요한 방문객이 온다는 공지가 나온 것입니다. 경영본부장이 직접 각 팀을 순시한다는 내용이었죠.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와 마주칠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경영본부장 순시 소식이 전해지자 사무실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평소 느슨했던 직원들이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했죠. 이서진 대리는 옷매무새를 다시 정리하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두 정신 차리고 준비해. 본부장님이 오시는 거야. 한상우 과장도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료 정리 제대로 했지? 실수하면 큰일 나. 박기호 부장은 더욱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실수하지 마. 본부장님 앞에서 창피당하면 안 돼. 모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지은만이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죠. 드디어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만나게 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죠. 오전 10시, 드디어 정광호 본부장이 마케팅팀에 도착했습니다. 55살의 정광호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팀원들은 모두 일제히 일어나서 인사했죠.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정광호는 차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지은에게 닿았을 때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기호 부장이 앞으로 나서며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팀의 최근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정광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박기호는 준비한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지난 분기 매출 목표를 105% 달성했고 신규 클라이언트도 3곳 확보했습니다. 좋습니다. 팀원들이 모두 열심히 했군요. 네, 모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기호의 보고가 계속되는 동안 지은은 아버지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아버지는 집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더욱 위엄있고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팀원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정광호가 질문했습니다. 네, 저희 팀은 부장 1명, 과장 1명, 대리 1명, 그리고 인턴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기호가 대답했습니다. 인턴이 있군요. 어떤 일을 맡고 있나요? 정광호의 시선이 다시 지은에게 향했습니다. 아, 그 인턴은. 박기호가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지은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본부장 앞에서 직접 말하기는 부담스러웠죠. 업무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정광호가 지은을 향해 말했습니다. 인턴, 이름이 뭔가요? 지은이 일어서서 대답했습니다. 정지은입니다.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나요? 자료 정리, 회의 준비, 각종 업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은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정광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질문했습니다. 일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나요?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은의 대답을 기다렸죠.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힘을 빌리고 싶지 않았죠. 별로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지은의 대답에 정광호는 잠시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은의 의지를 존중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열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광호는 다시 박기호 부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인턴 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기호의 대답은 거짓이었지만 본부장 앞에서 다른 말을 할 수는 없었죠. 좋습니다. 신입 직원 교육은 중요하니까 계속 신경 써주세요. 순시가 계속되면서 정광호는 다른 업무들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지은과 관련된 문제들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죠. 박기호와 한상우, 이서진은 모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부장 앞에서 인턴 문제로 곤란해질 뻔했지만 무사히 넘어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순시가 끝나갈 무렵 정광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성과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팀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정광호가 사무실을 떠나려는 순간 지은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본부장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은에게 쏠렸습니다. 정광호도 돌아서서 지은을 바라보았죠. 네, 뭔가요?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점심 같이 드실 수 있을까요? 순간 사무실이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인턴이 본부장에게 점심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박기호, 한상우, 이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하지만 정광호는 의외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죠. 그 한마디에 사무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인턴이 본부장과 점심을 함께 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은과 정광호가 사무실을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보며 팀원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게 대체 뭐야? 이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인턴이 본부장님과 점심을. 한상우도 어리둥절했습니다. 박기호는 얼굴이 굳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들 모두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버지와 딸은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함께 탄 상황이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죠. 하지만 서로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임원 전용 식당에 도착한 후에야 둘만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정광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하지만 내가 당한 일들을 다 알고 있어. 특히 박기호 부장이 물을 뿌린 일 말이야. 정광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세요? 산에 CCTV가 있잖아. 그날 영상을 다 봤어. 지은은 놀랐지만 곧 차분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다고? 저런 식으로 직원을 대하는 게 말이 되나? 정광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저는 정말 스스로 해내고 싶어요. 제 힘으로 인정받고 싶다고요. 하지만 지은아, 이건 너의 능력 문제가 아니야. 저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정광호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한 달만 더요. 지은의 간절한 부탁에 정광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말해. 네, 알겠어요.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둘이 함께 사무실로 돌아오는 모습을 본 팀원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대체 무슨 대화를 나눈 것인지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는 없었죠. 정광호는 사무실에 들어서며 팀원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모두 수고하세요. 앞으로도 좋은 팀워크 부탁드립니다. 그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정광호가 떠난 후 사무실 분위기는 이상해졌습니다. 지은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전과는 달랐죠. 의구심과 불안감이 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이서진 대리가 조심스럽게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본부장님과 무슨 얘기했어? 별다른 얘기 안 했어요. 그냥 회사 생활 어떤지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이서진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죠. 한상우 과장도 비슷한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인턴이 본부장님과 점심을 함께 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박기호 부장은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지은이 자신이 물을 뿌린 일을 본부장에게 말한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계속되었죠. 팀원들은 점차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점심을 함께 한 것 같네. 본부장님이 인턴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며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하지만 지은에 대한 괴롭힘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본부장과 점심을 함께 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질투와 시기를 받게 되었죠. 본부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했나 봐. 정말 얄미워. 인턴 주제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악하는 것 같아. 이런 뒷담화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더 지난 어느 날 또 다른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형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자료가 또다시 사라진 것입니다. 이번에도 지은이 담당했던 파일이었죠. 또야? 또 파일을 잃어버렸어? 박기호 부장이 화를 냈습니다. 분명히 저장했는데. 지은이 변명하려 했지만 한상우 과장이 막았습니다. 또 똑같은 변명이네. 이번에는 정말 못 참겠어. 이제 정말 한계야. 본부장님께 보고해야겠어. 그들은 정말로 정광호 본부장에게 지은의 잦은 실수에 대해 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 박기호 부장이 본부장실을 찾아갔습니다. 본부장님, 마케팅팀 인턴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정광호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정지은 인턴의 업무 태도와 성과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박기호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지은을 괴롭힌 일들은 빼고 지은의 실수들만 강조해서 말했죠. 중요한 파일을 계속 분실하고 발표 자료에 오타를 내고 업무 집중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다는 겁니까? 정광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인턴 계약을 조기 종료하는 게 좋겠습니다. 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요. 박기호의 말에 정광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부장님, 혹시 그 인턴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정지은 인턴 말입니다. 정광호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저의 딸입니다. 순간 박기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본부장님의 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광호가 돌아서서 박기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박 부장님, 제 딸에게 물을 뿌리셨다면서요? 그건 박기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상우 과장과 이서진 대리가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정광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사내 CCTV 영상도 다 확인했고 여러 증언도 들었습니다. 박기호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본부장님 딸인 줄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정광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의 딸이란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직원에게 컵을 던지고 욕설을 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기호가 고개를 숙였지만 정광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박 부장님과 한상우 과장, 이서진 대리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김유미 주임에게는 감사의 뜻을 전해주세요. 용기 있게 진실을 알려주셔서요. 박기호는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아, 이제 괜찮을 거야. 아빠가 나서신 거예요? 응,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지은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힘을 빌리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 긴 악몽 같은 시간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인사위원회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박기호 부장, 한상우 과장, 이서진 대리 모두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정식 사원으로 전환되어 본부장 직속 경영혁신 TF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김유미 주임은 용기 있는 제보에 대한 포상으로 승진 추천을 받았죠. 며칠 후 지은은 새로운 사무실 창가에서 아버지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정광호가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스스로 해내고 싶어 했는데 결국 아빠가 나섰잖아.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는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할 일을 하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긴 시련의 시간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제 정지은은 정말로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딸이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서 말이죠. 사무실 밖으로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고 지은의 진짜 직장 생활도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